안녕하세요. 움직이는 그리다입니다. 오늘은 뉴만 발목과 발 근육학 네 번째 강의입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네, 발목과 발 오늘의 강의 내용은 외제성 근육인 두 쪽 구역의 관절의 작용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외제성 근육들의 구획들의 근육들 한번 정리 한번 갈게요. 아래다리 앞쪽 구역에 있는 근육은 앞정강근, 구용어로는 정경골근, 그다음에 긴 발가락 편근, 장지신근, 긴 엄지편근, 장무지신근. 셋째 종아리근은 제3비골근. 그다음에 이제 아랫다리의 가쪽구의 근육은 긴 종아리근에서 구용어는 장비골근, 짧은 종아리근은 단비골근. 그다음에 두 쪽 구역의 이제 근육들은 얕은 그룹과 깊은 그룹. 그래서 얕은 그룹은 장단지근, 일명 구용어는 비복근, 가자미근은 넙치근, 장단지피근은 족척근, 그다음에 종아리 세 갈래를 하퇴 삼두근이라고요. 합쳐서 장단지근과 가자미근을 말합니다. 깊은 그룹은 뒤쪽 구역의 깊은 그룹은 뒤정강근, 구용어로는 후경골근, 그다음에 긴 발가락 굽힌근은 장지골근, 그다음에 긴 엄지 굽힌근은 장무지골근으로 구분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뒤쪽 구역의 해부학을 했지만 오늘은 관절의 작용에 대해서 해볼게요. 그래서 뒤쪽 구역의 이제 뒤친 근육, 안쪽 들림, 인벌전. 그래서 긴 종아리 근과 짧은 종아리 빼고 제외한 나머지 목말 밑 관절을 발바닥 굽힘하는 모든 근육들은 목말 밑 관절 또는 가로 발목뼈를 뒤침, 안쪽 드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안쪽 들림 경향은 목말 밑 관절에 대한 아래다리 뒤쪽 구의 근육 위치를 보면 더 명확해지겠죠. 그래서 이 축의 중심으로 뒤쪽에 있는 곳은 발바닥 굽힘이죠. 그래서 안쪽은 안쪽 들림, 바깥쪽은 가쪽 들림. 그래서 안쪽 들림 인벌전은 아까 말한 대로 보면 안쪽 들리면 뒤정강근, 긴 발을 굽힌근, 긴 엄지 굽힌근. 아킬레스 힘줄은 뭐라고 했죠? 하태 삼두근, 종아리 세갈래근, 이에서 모여서 아킬레스 힘줄을 형성하죠. 원쪽에서. 그래서 장단진근과 가자미근이 형성해서 만든 아킬레스 힘줄입니다. 그래서 해박 쪽에서 아킬레스 힘줄의 힘선은 목말 밑 관절 돌림축의 바로 안쪽을 지나가기 때문에 종아리 세갈래근 또한 안쪽 들림에 약간 관여합니다. 그래도 약간의 관여하지만 그래도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뒤꿈치를 들렀을 때 보면 뒤정강근, 장단지근, 뒤정강근, 그다음에 여기 보면 가자미근도 있는데 여기는 가자미근도 있지만 이 긴 종아리근하고 저번에 말한 것처럼 둘이 대안근으로서 적절한 발의 안쪽 세로화를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우리가 추진하고 그다음에 발바닥 굽히면서 육악기 걸음할 때 보행할 때 육악기에 해서 많이 쓰겠죠. 그래서 뒤정강근, 긴 엄지 굽힌근, 긴 발을 굽힌근은 발의 1차적인 뒤친 근육입니다. 그래서 뒤친 근육, 뒤정강근은 목말 밑 관절과 가로 발목뼈 관절 가로지는 가장 큰 뒤친 토크를 생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뒤쪽에서 붙어서 안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면 여기 보면 발어리 발가락 관절의 베이스 바닥부터 여러 가지 발목뼈에 대해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 정강근은 광범위한 부착 부위, 발배뼈에 특히 부착했는데 발배뼈는 발 중간부에서 안쪽 들림을 위한 효과적인 비틀림을 제공합니다. 안쪽 비틀림을 제공하는 거죠. 안쪽 비틀림이 제공한다는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 비틀림이라는 건 발의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쪽 세로알이 만들어지면서 발이 견고해지고 유연한 발을 억제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죠. 네, 뒤쪽 구의 관절에 작용해서 이제 걷기 동안에 보행 동안에 발바닥 굽힘과 뒤친 근육에 대한 활성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발바닥 굽힘 또는 뒤친 근육은 걷기 디딘기 부분 동안 특히 발바닥 닿기, 풋플랫, 평평하게 발이 풋플랫 할 때와 발가락 떼기, 토 오프 단계 사이에서 활동적입니다. 그만큼 발바닥 굽힘하는 사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발바닥 닿기에서 발꿈치 떼기에 바로 직전까지
발바닥 굽힌 근육으로 가장 독점적인 가자미근이 고정된 목말뼈에 대해서 아랫다리가 앞쪽 돌림, 발등 굽힘하는 것을 감속시키기 위해 편심성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발꿈치 떼기와 발가락 떼기 사이에 발바닥 굽힌 근육들은 밀기 단계와 초기 흔들기, 유곽기, 발가락 뗐을 때 기를 흔들기라고 하고 구형어로는 유곽기라고 합니다. 유곽기에 필요한 전진을 보조하기 위해 근육작용이 동심성 활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넘지 굽힌근, 발가락 굽힌근, 발의 내재성 근육, 일명 벌레근, 뼈사이근에서 능동적인 힘은 편된 발가락이 바닥면 쪽이 지면에 견고히 유지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용은 발가락에서 체중 지지면들을 확장시킴으로써 접촉 압력을 최소화시켜줍니다. 그래서 감정화를 더 증가시키겠죠. 그래서 저번에 말했던 제가 가자미근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발등 굽힘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등 굽힘을 조절하면서 다양한 무릎과 그다음에 몸쪽에 위치한 그 관절들, 그다음에 허리를 여기 안정화시키는 데도 많이 영향을 끼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접촉 압력을 최소화시킨다면 우리가 걷기 동안에 그 풋플랫 하면 발바닥 닿기 하죠? 발바닥 닿기 하면 우리가 활은 내려가겠죠? 근데 점점 풋플랫이 다가올수록 이제 안쪽 세로활은 점점 내려가다가 이제 발바닥 굽힘하면 이제 점점 활이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뒤친 근육이 활성화되고 발가락 떼기 하면서 발바닥 굽힘을 이제 작용하는 거죠. 접촉 압력이란 또 뭐냐면 접촉에는 단위 면적단 압력으로서 단위 면적이 적으면 적을수록 압력이 커지면서 인체의 구조물들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접촉량을 최소화시키면서 발가락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뒤쪽 고개 관절의 작용에서 이제 걷기 동안에 이제 뒤정강근에 대해서 활성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죠? 뒤정강근은 뒷침할 때 강력한 토크, 큰 토크를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뒤정강근, 이넘지 굽힌근, 긴 발가락 굽힌근은 걷기 동안, 특히 걷기 디딤기 동안 엎침에 저항할 수 있으며 뒤춤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근육은 뒤정강근은 이러한 기능에 가장 적합합니다. 어떤 근육은 엎침을 저항하고 뒤춤을 보조하는데 가장 적합한 근육이 뒤정강근입니다. 그래서 뒤정강근은 디딤기 대부분이 활동적이며 다른 뒤춤 근육보다 더 오래 활동한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 전체에 보면 발 전체 지면에 접촉했을 때 뒤정강근은 엎침을 하고 발 뒤문은 감속시키며 안쪽 세월은 점점 조절된 하강을 보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힐스트라이크 발꿈치 닿기에서 시작해서 점점 발바닥이 지면에 닿죠. 이게 풋플랫입니다. 거의 한 발 주기의 한 20%, 여기서는 20%가 풋플랫입니다. 발바닥 풋플랫. 그래서 풋플랫 동안은 활이 점점 내려가겠죠. 점점 내려갑니다. 점점. 그다음에 중간 디딤기의 최고점인 머리가 제일 높은 지점 중간 디딤기 30%에서도 점점 활이 내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체중을 더 많이 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점점 활이 내려가다가 이제 발이 이제 발 뒤꿈치가 떼면서 점점 이제 활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활을 올라가면서 뒤정강근이 이제 뭐 어떻게 해서 안쪽 들림 하겠죠? 안쪽 들리면서 점점 동심성 수축을 하면서 안쪽 들림을 하고 안쪽 들리면서 활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발 지면의 전체가 접촉했을 때 뒤정강근 엎침을 하고 있는 동안 발 뒤부는 감속시키고 안쪽 세로는 점진적으로 조절된 하강을 보조합니다. 이거는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까지 여기에서 안쪽 세로는 점진적으로 하강하면서 보조합니다. 감속시키면서. 그래서 편심성 장을 통해 뒤정강근은 부하의 충격을 일부 흡수합니다. 당연하겠죠. 점점 편심성을 작용하면서 활이 내려가면서 더 빨리 내려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감속시키면서 당연히 부하의 충격도, 체중의 부하의 충격도 흡수하면서 발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걷기 디딤기 동안에 과도하게 그리고 빠르게 엎침하는 사람은 약간 비정상이죠. 빠르게 엎침한 사람은 뒤정강근의 과도한 제동, 감속 요구를 부과하게 되면 더 빨리 활이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감속 요구의 힘줄 병리, 근육 피로,
또는 스트레스에 연관된 아래다리 앞쪽 통증, 일명 정강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명 사인 스프린트라고 유발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죠. 그래서 감속이 적절하게 편심성 작용을 해야지만 하는데 뒤정강근이 약하거나 아니면 그 제대로 한 기능을 할 수 없다면, 뒤정강 없다면 빠르게 업심하게 되고 당연히 근육 연부조직이나 근육의 그 연부조직이나 이제 그 뼈에 대한 스트레스를 발생시킵니다. 예, 두 족구에게 관절의 작용, 걷기 동안의 뒤정강근에 이제 뒤정강근에 감소된 기능은 중요한 발의 충격 흡수의 기전을 제한합니다. 아까 설명했죠. 중간에서 후기 디딤기 내내 뒤정강근의 수축은 발 뒤부의 뒤층 쪽으로 안내하는 도움이 되고, 뒤정강근 힘은 안쪽 세열 높이를 재설정합니다. 물론 동시에 발생하는 아래대로와 목말뼈의 가쪽 돌림을 보조합니다. 가쪽 돌림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편심성 활성에서 보조하거든요. 그래서 긴 종아리인과 짧은 종아리는 동시 활성은 장부쪽 이음 모티스. 저번에 모티스가 뭐라고 했죠? 이게 정강뼈고 이 종아리뼈죠. 티비아, 피뷸라, 탈루스, 목말뼈, 거골뼈, 이 사이 공간을 모티스라고 합니다. 이 공간을 모티스. 그래서 모티스는 발 AP, XA에서 약간 안쪽 돌림하면 이런 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가 쪽에 안정성을 더해주면서 뒷침이 속도와 양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래프를 보면 중간 디딤기에서 보면 중간 후기 디딤기, 중간 디딤기에서 후기 디딤기죠. 30-40%, 그래서 50% 이상에서 중간 디딤기와 후기 디딤기인데, 후기 디딤기 동안에 활은 점점 내려갔다가 올라갑니다. 왜냐면 다음 디딤기를 위해서 재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발가락을 떼고 이제 유곽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활이 이제 올라가면서 앞에 처음 했던 거랑 똑같이 활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음 디딤기를 위해서 활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번에 말한 대로 긴 종아리와 짧은 종아리 동시 활성은 뒷침의 속도와 양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평발을 조절하고 걷기 할 때 발바닥 굽힘할 때 활의 안정성에서 서로 보완적인 대안근으로서 작용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그래프 보면 점점 이제 가쪽 들림을 하다가 점점 이제 안쪽 들림하죠. 안쪽 들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저번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안쪽 들리면서 활이 점점 올라가죠. 당연하죠. 전진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가기 위해서 발생된 발바닥 굽힘의 토크. 매 디딤기의 끝지점에서 뒤쪽에 있는 근육들은 목말 종아리 관절의 발바닥 굽힘을 위해서 수축합니다. 그래서 긴 종아리근과 짧은 종아리는 가쪽 있음에도 발바닥 굽힘을 하죠. 그렇죠. 축 뒤에 있죠. 축 뒤에 부착되어 있죠. 근육들이. 그래서 축 뒤에 있으면서 가쪽 구역이 있고, 아까 뒤쪽에 붙어 있으면서 안쪽에 있는 게 뭐였죠? 뒤정강근, 긴 발가락 굽힘근, 긴 엄지 굽힘근, 그다음에 종아리 세갈래. 그래서 솔레어스, 그다음에 가자미근, 그다음에 게스트로네미어스, 장단지이 이제 발바닥 굽히면서 안쪽 들림하고 그다음에 뒤침을 기여한다고 했죠. 그래서 둘 다 이렇게 뒤쪽에 있는 근육들은 발바닥 굽힘 토크에 기여하고, 밀기 단계 동안 발바닥 굽힘 근육에 생산된 근육들의 활동의 양은 걷기와 속도의 강도에 달려 있습니다. 당연하죠. 걷기를 위해서 일체적인 전진의 힘을 제공하는 하지만 같은 쪽의 엉덩관절 편근육은 초기 디딤기의 발생과 같은 쪽 엉덩관절 굽힘 근육에서 매우 후기 디딤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됨에 의해서 2차적인 에너지를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엉덩관절 편근육은 초기 디딤기죠. 그리고 어떻게 초기 디딤기에서 발은 굽힘되죠. 굽힘되면 뒤쪽에 있는 편근육들은 편심성 활성화합니다. 근육이 늘어나면서 길어지면서 활성화를 하고, 같은 쪽에 엉덩관절 굽힌근은 어떻게 돼 있어요? 같은 쪽에 굽힌근에 매우 후김대에 발생됩니다. 후기 디딤기에 발생되는 뭐겠죠? 후기 디딤기라 하면 점점 엉덩관절은 익스텐션, 폄이 일어나죠.
펌을 하면서 앞에 있는 굽힌 근육들은 편심성을 활성화합니다. 이렇게 편심성 활성화를 하면 근육이 길어지면 탄력성 있는 근육들이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전혀 근육이 길어지면서 근육들이 점점 에너지를 저장해 놓고 나중에 육압기 앞으로 전진할 때 이제 동심성 활성화를 하죠. 근육이 짧아지는 수축을 하면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전진 후에 발생된 발바닥 굽힘 토크. 건강한 사람의 경우 최대 등짝성 발바닥 굽힘 토크는 발목과 발에 결합된 다른 어떤 토크보다 큽니다. 최대 토크보다 더 커요. 그래서 큰 양의 발바닥 굽힘 토크는 달리기, 점프하기, 기어오르기 같은 실체의 위쪽, 앞쪽으로 빠르게 가소시킵니다. 여기 있어요. 체중과 중력을 대응하기 위해서 발바닥 토크가 그만큼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기 위해서, 점프하기 위해서. 그래서 독립된 발바닥 굽힘 토크는 발목이 완전한 발등 굽힘, 즉 발바닥 굽힘이 길어질 때, 근접할 때 최대가 되고 발목이 완전히 발바닥 굽힘이 최소가 될 때, 굽힘될 때 어떻게 했어요? 근육이 짧아질 때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번에도 말했지만 완전한 아까 전 슬라이스도 말했죠. 제가 완전한 발등 굽히면은 하면 발바닥 굽힘 근육이 어떻게 있어요? 근육이 늘어나죠. 늘어나면서 탄력성 있는 근육이 늘어나면서 에너지 수가 최고가 되고 이제 완전한 발바닥 굽힘 시 발바닥 굽힘이 있어요. 짧아지겠죠? 그러면 발바닥 굽힘 시 에너지 흡수가 최소가 되고 그만큼 토크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저장과 방출이 통해 토크가 최대와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설명했듯이 발등 굽힘이 적절하지 않으면 평발과 무릎의 과다염에 발생하여 여러 가지 병리적 유발될 수 있다고 저번에 설명했죠. 그래서 편심성 활성, 근육이 길어지면서 활성할 때 에너지가 저장되면서 토크가 최대가 되고 근육이 수축하면서 짧아지는 도심선 수축을 하면 근육이 토크가 최소가 되면 에너지가 저장이 적게 되는 거죠. 단 전제 조건이 뭐라고 했죠? 근육의 안정 길이를 확보하는 거. 안정 길이 그래야 토크가 최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하거나 약화된 건 어떻게 됐어요? 근육이 많이 늘어나면서도 에너지 저장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토크도 적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발에 대한 그 뒤쪽에 있는 근육들의 발바닥이 안쪽 들림, 과 가쪽 들림에 대해서 적절하게 활성을 통해서 안쪽 세로알이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우리가 걷는 거죠. 걸으면서 발의 부하를 최대한 줄여주면서 부하를 줄이면서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우리가 걷는 거겠죠. 그래서 전진을 위한 발생된 발바닥 굽힘 토크 가자미근은 무릎을 지나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가자미근은 길이와 장력 관계에 무릎 위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비교적 느린 연축을 특성을 보이고 가자미근은 서 있는 동안에 목말뼈에 대한 아래다리, 신체 미세 자세 흔들림을 조절하는데 좀 더 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 유지근, 그래서 근 피로가 적습니다. 그래서 빠른 수축은 하지 않지만 느린 연축으로서 자세 유지근으로서 그래서 흔들림을 조절하고 근육 피로도도 저항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지근은 빠른 연축, 이제 반대죠. 빠른 연축의 특성을 보이고 장단지근은 점프와 전력 지출 같이 역동적인 무릎 펴을 포함된 활동을 위해 추진력 있는 발바닥 굽힘 토크를 제고하는 데 더욱 적절합니다. 전력 지주나 점프의 출발 시점에서 발목이 강력한 발바닥 굽힘을 시킬 때 수축하는 장단지근은 무릎을 펴하고 있는 넙다리 네갈래근, 대퇴사두근, 넙다리 네갈래근의 작용에 의해서 길어집니다. 당연하죠. 무릎 펴면서 장단지근은 어떻게 했어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투관절, 이 넙다리 네갈래근이 투관절 근육이죠. 투조인트 머슬, 관절을 두 개를 지나가는 근육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두 관절의 근육의 배열인 장단지근의 과도하게 짧아짐을 방지함으로써 그래서 큰 범위의 가동성 범위 내내 더 큰 발바닥 굽힘을 발생시킵니다. 그렇죠. 짧아지면 어떻게 되겠죠? 에너지 저장이 적겠죠. 적어지면서 앞으로 추진하는 게 적어지겠죠.
전진을 위해서 발생된 발바닥 굽힘의 토크. 모든 발바닥 굽힘의 근육 중에 장단지근과 가자근이 가장 강력하며 이론적으로 발목에 발생하는 전체 발바닥 굽힘 토크의 약 80% 정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근육의 단면적도 크고 비교적 긴 모멘트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단지 근육과 가자미근은 발바닥 굽힘 토크를 가장 강력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돌출된 발꿈치 뼈가 거치면은 목말 종아리 관절에서 약 5cm 되는 모멘트파를 종아리 세갈래근, 장단지라죠, 가자미라죠. 그래서 제공하고 있는데 다른 발바닥 굽힘 근육의 평균 모멘트보다 거의 2배 정도 큽니다. 그래서 우리 토크는 뭐라고 하죠? 토크는 모멘트암, 그다음에 모멘트암 길이 곱하기 우리 뭐죠? 힘과 내적, 만약 근육이라면 내적 힘과 모멘텀을 곱해서 우리가 토크라고 만들죠. 회전력 토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당연히 모멘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토크는 커지죠. 그래서 전진을 발생된 발바닥 굽힘 토크, 아킬레스 힘줄. 아킬레스 힘줄은 뭐가 붙죠? 종아리 세갈래근 붙어서 뼈에 모아서 아킬레스 힘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뒤쪽에 발꿈치 뒤쪽에 붙어간 아킬레스 힘줄은 가장 강력한 아킬레스 힘줄은 활성된 장단지 근육과 발꿈치 거침면 사이에 큰 근육의 힘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힘들은 달리기, 점프, 착지 같은 연관된 발목이 빠르고 폭발적인 가속 감속을 동작을 통한 특히 극단적이게 커질 수 있습니다. 원래 강긴 하지만 아킬레스 힘줄 파열은 흔히 일어날 수 있고 미국에서 55세에 발생된 파열이 75%는 농구, 축구, 테니스에 참여할 때 가주 연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손상 기전은 파열의 궁극적 원인은 근육 힘줄 단위 내에 발생된 큰 장력, 늘어지는 장력의 힘줄이 역학적으로 감당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늘어나는 거죠.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역학적인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고 파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킬레스 힘줄의 상대적 수능도, 일명 뻣뻣함의 반대, 유연함이죠. 그리고 탄력성은 유용한 생체적 역학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힘줄이 걷기, 디딤기 대부분 동안에 신장되어 발생된 고혈 양은 역학적 에너지를 저장하고, 아까 말했죠. 역학적 에너지를 저장하고 추진하는 동안 발바닥 굽힘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그래서 아킬레스 힘줄의 자연적인 수능도가 이 이동 동안 또 몇 가지 이득을 주긴 하지만 반복적인 좌상에 연루된 활동은 통증성, 아킬레스 힘줄 병리를 기여할 수 있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강의는 이제 종아리 신경과 정강신경의 손상에 대한 근육마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